안녕하세요. 똥손으로 일상을 그려내는 드로잉 로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엉뚱방탕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종이에 선 연습을 하고 또 펜으로 그려보는 연습들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아이패드와 메디방 페인트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배울까 해요. 바로 레이어에 대한 것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레이어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 하면 저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요. 레이어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가지고 초보냐 중급이냐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이용할 줄 알고 또 어느 상황에서 쓰면 좋을지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편리하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림들을 쉽게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술적으로 좀 뛰어나다 하더라도 레이어를 쓸 줄 모르고 어떻게 다루는지 모른다 라고 하면 PC에서나 또는 아이패드에서 그림을 그릴 때 여러 가지 한계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하게 다룰 줄 알면 여러분들에게 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이 왔습니다. 자, 레이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팔을 꿰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지금 보이는 이런 그림을 그냥 한 장의 레이어,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냥 그래픽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이패드 메디방 페인트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하면 한 장의 페이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림을 다 그리고 난 후에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바꾸고 싶다, 고치고 싶다, 이동하고 싶다. 그런데 만약에 레이어로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특정 부분만 다시 이동시키거나 바꾸거나 없애거나 하는 과정들이 곤란합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레이어로 되어 있다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른팔을 치워볼까? 라고 하면 오른팔만 이렇게 없애볼까? 이렇게 가능해요. 턱을 괴고 있는 왼팔도 필요 없는 것 같네, 또는 조금 이동할까? 라고 하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물이 그려진 레이어가 있고 왼팔을 그린 레이어가 있고 오른팔을 그린 레이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레이어라는 것은 이렇게 보통은 바깥쪽이 투명하게 되어 있고 그 안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게 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다 하더라도 늘 레이어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 아래에 겹쳐져 있는 여러 개의 레이어 그림들을 모아서 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OHP 필름 같은 경우는 여러 장 겹치니까 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약간 부역해 보이지만 실제 포토샵에서나 또는 메디방 페인트에서 사용하는 레이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레이어는 레이어로 나눠서 그리게 되면 이후에 이동과 안 보이기, 삭제하기 등이 쉽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 레이어의 위치를 바꿔서 어느 것이 위에 어느 것이 아래, 이걸 이후에 마음대로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라는 것이 이런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레이어이구나 라고 살짝 생각을 해두고 나면 이제부터 메디방 페인트에서 레이어를 만들고 그리고 하는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메디방 페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짜잔! 메디방 페인트로 돌아왔습니다. 메디방 페인트에서 이제 레이어 다루는 것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러자면 레이어를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메디방 페인트에서 아마 대부분 잘 몰랐을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까 보여준 것처럼 세 장의 종이가 겹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레이어 패널이 열리고
또 한 번 누르면 사라져요. 근데 레이어 작업을 하지 않을 땐 이걸 열 필요가 없어요. 없이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레이어 작업을 2개, 3개, 4개 여러 개의 레이어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번거롭고 불편하겠지만 늘 얘를 열어놓고 작업해야 돼요. 화면이 이제 이렇게 좁아졌어요. 자, 대신 레이어 창 때문에 화면이 좁아져서 그림 그리기가 귀찮아지고 힘들어졌다라고 하면 안타깝겠지만, 자, 왼쪽에 보이는 이 2개의 패널들을 없애보겠습니다. 이 상태대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저라면 레이어와 나머지 패널 중에 무엇을 남기겠느냐라고 하면 나중에 뭐 다시 꺼내더라도 레이어만 남기고 나머지 것들은 없애버리겠어요. 이렇게 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자, 한번 사람의 모습을 그냥 간단히 그려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리고 난 후에 이쪽에 또 눈을 그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지만 한쪽 눈을 다 그리고 다른 쪽 눈을 그릴 때 이미 그려놓은 눈과 새롭게 그리려고 하는 눈의 밸런스 맞추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간 편법으로 복붙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가보겠습니다. 자, 저의 경우는 복붙하겠다고 하면, 자, 우선 선택 도구를 열어서 나와라 선택 도구, 자, 2번 누르니까 제대로 열리네요. 그리고 선택 도구 중에 저는 올가미 도구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올가미 도구로 이렇게 선택해 보겠습니다. 눈썹과 눈을 전부 다. 자, 선택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이동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동이 아니에요. 복사해서 붙일 겁니다. 자, 일단 복사할게요. 복사는 어디에 있냐면 왼쪽에 햄버거 메뉴 아래쪽에 문서처럼 되어 있는 2장의 아이콘이 있는데 얘를 누르면 복사라는 게 여기에 들어있어요. 얘로 복사. 복사를 했을 땐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언제 달라지냐면 얘를 붙여넣기 했을 때. 자, 다시 선택, 붙여넣기를 눌러봅니다. 짜잔. 달라진 거 보이세요? 하하, 만약에 달라진 걸 봤다고 하면 굉장한 눈썰미예요. 뭐가 달라졌는지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고, 붙여넣기 했는데 뭐 역시 안 달라지는 것 같죠? 자, 일단 선택 영역을 없애기 위해서 선택 해제, 그리고 선택 툴도 없애볼게요. 자, 복사되어서 붙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동 도구를 선택해서 이동을 시킬 거예요. 자, 아무 곳이나 끌겠습니다. 이동. 와우, 눈만 이렇게 이동되네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조금 전에 눈썰미 있는 분들은 뭐가 달라진 걸 봤을 거냐면, 처음에는 레이어가 하나만 있었는데 붙여넣기 하는 순간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겼어요. 선택되었던 곳을 붙여넣기 되면, 붙여넣기 했을 때 레이어가 새로 하나 추가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림 전체가 이동되는 게 아니라 붙여넣기 하는 순간 새로 만들어진 레이어가 이렇게 선택된 상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 도구로 이동을 하면 새롭게 붙여넣게 된 레이어만 이동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이동시켜 보려고 하니까 눈 모양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좌우 대칭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좌우를 뒤집기 하겠습니다. 어디서 하냐면, 자, 이 좌우 뒤집기는 그림을 다 뒤집는 게 아니라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요 눈과 눈썹만 뒤집을 거니까 현재 요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메뉴를 누르고 좌우 반전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레이어가 휘가닥 뒤집히면서 이렇게 위치도 이동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지금 간단하게 해본 것은 뭐냐면, 그림을 그리다가 특정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새로운 레이어로 붙여넣기 한 후에 좌우를 뒤집은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나중에 눈의 모양을 알맞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만약에 나머지 그림들을 더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 상태대로 그림 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레이어 2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금 전까지 얼굴을 윤곽선을 그리던 건 레이어 1에 있으니까 레이어 1을 누르고, 그리고 다시 브러쉬로 원하는 모양을 그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모양을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레이어는 새롭게 만들어진 레이어만 안 보이게 하던가 보이게 하던가, 또는 그 레이어만 다시 이동하거나, 또는 예전에 해봤던 것처럼 크기를 약간 바꾸거나. 하지만 크기를 너무 크게 하거나 너무 작게 하면 선의 두께도 굉장히 가늘어지거나 두꺼워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미세하게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완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레이어를 이용해서 뒤집고 움직이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진짜 레이어로 하는 중요한 작업들은 다음번 파트 2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혹시 시간이 나면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려서 복사 붙이기 이런 걸 한번 해줘 보세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파트 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